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전면 공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압박했고, 이란은 청년들로 인간띠를 만들어 막겠다며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개전 6주 차에 들어선 이란 전쟁이 결정적인 국면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기자회견을 했죠.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 등 미국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And I mean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And it'll happen over a period of 4 hours if we wanted to.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네, 기자회견 내용 예상했던 대로 좀 자화자찬이 많았고 별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은 좀 눈길을 끈 것이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4시간 안에 이란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종전과 또는 휴전과 관련된 무슨 발언을 하려니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 기대를 완전히 꺾고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 내에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유예를 해준 것이 48시간에서 5일에서 10일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하루를 더 이제 연기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전날 이렇게 미국의 그 조종사 구출 작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 그러니까 파워플랜트죠.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타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최초에는 이제 지도부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능력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네. 발사대라든지 해공군이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3단계로 접어들면서 군사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이제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서 민생 인프라를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단 예.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건설 중인 교량을 이제 이렇게 타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사실상 이란에는 중요한 교량이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 엄청나게 많은 교량 중에서 이걸 아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란으로 하여금 조기에 종전이나 또는 휴전에 이렇게 동의하도록 했는데 여전히 이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때리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이란의 발전소하고 교량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민생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교량, 철도, 항만, 항만, 그다음에 비행장, 그리고 이제 파워플랜트 같은 이제 전력 시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시설이 되거든요. 예. 순서대로 올라가면 이러는데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시설은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때리겠다는 것은 전력 시설하고 교량만 때리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제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이제 피해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지 시간으로 4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9시, 10시, 11시, 12시 4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폭격기를 포함해서 전투기 한 200~300대가 거의 동시에 떠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가서 폭격을 하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란의 발전소는 모두 다가 아니지만 이제 특히 이제 테헤란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있는 발전소들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량들 중요한 것들이 몇 개 파괴가 되면 굉장히 이것 자체가 이제 큰 데미지를 이란한테 줄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아마 저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때리겠다는 의지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압을 하는 거죠. 빨리 나서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차원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예. 이번은 진짜다 이거군요. 예. 진짜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진짜 최후 통첩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고 지금 설명해 주신 발전소나 네네. 교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민간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제법상으로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고 실제로 그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민간 시설로만 보지 않고 이게 정권의 그 통치 수단, 그다음에 그 군수 물자의 그 전력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시설로만 볼 수 없다. 저 B1 다리도 그런 얘기였거든요. 예. 드론하고 생산 시설을 옮기는 수단이기 때문에 공격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니라서 아마 저거는 전쟁범, 그다음에 국제법 위반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제가 그 김 교수님이랑 생각이 다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대로 전력 시설을 다 때리거나 그 구석기 시대로 보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게 이란은 지금 오랫동안 이런 공습에 대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전력이 분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나 보통 국가가 되면 그 효율성을 위해서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큰 발전소들이 이렇게 거점 지역에 있고 되는 반면에 이란은 그 상당수의 그러니까 100여 개 넘는 저 발전소들이 각 주마다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내가 다 구석기 시대로 보내겠다, 모든 시설, 전력 시설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아무리 아마 그 4시간도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총 비행기를 다 띄워서 다 때리면 100개도 4시간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쟁 범죄나 국제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그런 식으로의 대규모 공격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신뢰나 이런 것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저도 어떤 핵심 타겟이 되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을 복기해 보면 전력량이 가장 많은 것부터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테헤란에 위치해 있는 다마반드나 몇몇 시설, 샤이렌 그런 시설들을 때려서 아마 효과는 극대화하게 되는데 하지만 뭐 소위 말해서 국제법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습을 한 이후에 저는 또 한 번의 유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게 맺고 근데 진짜 실질적인 타격을 주면서 상징적인 타격, 내가 타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타격을 한 뒤에 이거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우리 더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니 지금 협상안 안으로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압박이 될 건데 만약에 그때도 또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상당수 수위를 높여서 공격할 곳을 공격한 다음에 그냥 승리 선언을 하고 나오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승리 선언을 하고 나오기 위한 조건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했던 얘기와는 좀 다른 게 통행료를 미국이 받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실제로 자기가 얘기했다기보다 통행료를 저기서 내는 걸 받아줄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대화에서 내가 받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어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근데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해서는 지금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호르무즈 항행은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이번 협상 국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전향적으로 나오니까 호르무즈 항행 얘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뭐 여태까지 봤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런 그 청사진이 있는 작전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말하는 빅플랜이나 그런 건 없는데 항상 보면 어떤 것을 던지고 머들링 스루 뭘 던지고 나서 그때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판단을 해서 잘 외교 그런 것들은 또 특히 잘하는 뭐 부동산 업자를 하셔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잘해서 이익 극대화는 잘 하는데 그 큰 빅픽처를 그리시는 분은 아닌데 요번에도 비슷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계획을 했을 때 이거 절대 우리가 호르무즈 항행 같은 거를 계속 우리가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 그래서 우리는 털고 나가겠다. 매몰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털고 나가겠다 하다가 지금 이란도 어찌됐건 협상을 하겠다라고 나오니 지금 그러면 호르무즈 항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뒤에도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호르무즈 항행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뚫어낸다. 그러면 아마 그 나토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다 해서 엄청난 그 추징금 청구서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뚫어내고 다 했을 때 네네네. 너네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다음에 너네들은 안보 무임승차하고 이런 사람이니 예. 나는 내가 이 정도의 비용 했으니 방위분담금 받겠다. 근데 그러면 아마 우리가 방위분담금을 그 정도 못 올리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여줄 여러 가지 그 투자 패키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 교수님 말씀대로 공격은 할 것이다. 근데 그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제법적이나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저 부담이 큰 그런 저기가 말하는 구석기 시대로 나가는 완벽한 그런 공격보다는 상징 시설물 몇 군데를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협상을 협상.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동맹국과 관련한 언급을 기자회견에서도 했는데 이란 전쟁에 나토와 한국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재차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주한 미군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Kim Jong-un, who I get along with very well, as you know. You notice he said very nice things about me. He used to call Joe Biden a mentally retarded person. Okay? 네, 일단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했고 또 주한미군 잘못 얘기했습니다. 4만 5천 명 또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조금 전에 엄청난 청구서가 날아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김 실장님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청구서는 이제 만일에 지금 백 교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청구서는 날아올 수는 예.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에 오늘 4시간 동안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그렇게 초토화 작전을 벌이는데 이란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란도 똑같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반격을. 그러니까 예. 걸프 국가에 대해서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미군 기지에 대해서 똑같이 미사일 쏘고 드론 공격하고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는 에너지 시설까지도 혹시 이제 미국은 에너지 시설은 언급은 안 했지만 에너지 시설까지 갈지도 모르고 담수화 시설도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나토를 포함한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동맹국들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죠. 이게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드러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만일에 정말 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는데 1등 공신이 된다면 어떤 안보 청구서를 내느냐 하면요. 과거에 걸프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처럼 다른 국가에 대해서 아마 이게 돈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610억 불 정도 이렇게 들었을 텐데 그때 이제 돈 낸 나라가 독일도 그렇고 뭐 일본 같은 것도 100억 불이나 냈고 한국은 이제 간접 비용까지 합하면 3억 8,500만 불 정도 아마 냈을 겁니다. 이제 한국의 위상이 좀 더 달라졌으니까 더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안보 청구 비용을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또 더 올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뭐라고 할까요? 저기 우리의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팩트 시트에 나온 이런 내용들이 좀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토 국가들은 이번에 이란을 공습할 때 어떤 기여를 했나요?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한번 보세요. 스페인은 영공도 통과 못하게 했고 기지도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이태리하고 프랑스도 영공 통과 못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폴란드는 2개 포대의 미군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는데 한 개만 빼자고 얘기했을 때 이게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한국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있거든요. 그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 미군 자산들이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이렇게 빼가지고 중동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예. 그게 우리 정부에서 아주 극렬히 반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걸 보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잘 살고 GDP도 높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걔들은 뭐 27개국 유럽연합 합해가지고 겨우 6천억 불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혼자서 지금 그 정도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더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단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한미군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그 국가 바로 옆에서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죠. 거기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왜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불만은 할 수 있지만 네. 그 불만이 곧 이제 지금 이제 안보 청구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대신에 이제 혹시 호르무즈 해역 개방하고 나면은 개방했으니까 그 전쟁 비용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해서 걸프 국가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한테 그것을 넘길 수는 있겠죠. 예. 지금 김 실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김정은 옆에서 우리가 이제 지켜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45개라고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네.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예. 좀 이례적으로 보이던데요.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는 이제 자기가 편할 대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버릇이 예. 있습니다. 팩트와는 상관없이. 예, 전혀 뭐 팩트하고 관계 없습니다. 뭐 무슨 뭐 이렇게 얼마만큼 돈 벌어 드린다, 뭐 관세를 통해서 벌어 드린다 그래도 뭐 그게 말하는 게 수백억 달러잖아요. 예. 실제로 뭐 그 정도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처럼 워낙 이렇게 가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충 이제 50개 정도로 이렇게 다들 공인되고 있는 숫자가 네네. 그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4만 5천 명에 45가 아마 꽂혔을 겁니다. 게다가 또 45일 동안 이렇게 연장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5, 4만 5천, 45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겹치니까 예. 저 어르신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예.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받은 이란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란은 이를 망상으로 치부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که ناشی از گرفتاری در بنبست و توجیه شکست‌های پی در پی ارتش آمریکاست هیچ تأثیری در تداوم عملیات‌های تهاجمی 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절대 지금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청년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발전소를 공격한다고 했는데 발전소 주변에 인간 띠를 만들어서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란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할까요? 뭐 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진짜로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렸다라고 하면 저것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인간 방패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쓰려고 하려고 해서 저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떤 선전전, 그다음에 우린 총력전으로 간다. 우리도 끝까지 항전하겠다라는 걸 그렇게 보여야지만 또 억지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보이는 거라고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그 이란 입장에서도 요번에 10개 안을 다시 돌려서 주지 예.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게 아주 깊이 묻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멈춰달라.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이걸 만약에 정권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배상금 이 정도의 그 금액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전략 자산들이 많이 없으니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다자틀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갖고 있겠다라는 걸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가 지금 이란이 어떻게 보면 뭐 강력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그 억지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거 하는 의지지 지금 어떻게 해서든 그 협상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다분히 묻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이 저희가 이제 SNS를 캡처를 한 건데요. 지난달 27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이렇게 말 그대로 인간 띠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란이 발전소에 젊은이들을 내세운다면 발전소를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싸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 지금 어쨌든 그만큼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재국들이 뭐 45일 휴전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과 이란 양측이 모두 다 이제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란에서는 휴전보다는 완벽한 종전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극을 좀 좁힐 수가 있을까요? 간극은 좁힐 수는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신뢰가 구축이 안 됐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압 외교를 통해서 이란의 굴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실수한 부분이 예. 그 강압은 그 폭력의 신뢰성에 붙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 확실히 공격을 해야 되고 공격을 멈추겠다라고 하면 공격이 멈춰줘야 그게 이제 협상에서의 협상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성공적으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조안이 있습니다. 45일 휴전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종전까지 더 종전 협상으로 넘어간다. 아니면 15일, 20일 하고 나서 종전으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가 났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신뢰가 굳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 45일은 결국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더 벌어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부분, 아니 협상이 될 거냐 이게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분명히 지금은 종전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휴전안하고 종전으로 넘어가는 걸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휴전하는 기간 동안 제가 모든 군사적 어그레션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가 얘기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우리가 전력 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공격 안 하는데 다른 시설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따르게 논다라고 거기서 하면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자꾸 종전 얘기가 나오는 건데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되면 충분히 휴전으로 넘어가서 지금 난해한 부분을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상이 시작되면 서로 간극이 적은 부분을 먼저 협상을 이뤄내고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서 평화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끝에 왔고 지금 이란이 지금 던진 것은 정말 어려운 안이 아니라서 조금의 양보, 조금 그것이 이제 더 된다면 협상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이란이 완벽한 안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 내가 아는 안에서 완벽하게 들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공격하겠다라 그러면 이제 또 지난한 좀 이런 또 공격이나 위협이나 그 갈등 고조가 이어지겠죠. 예. 내일 오전 9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한 거는 그 미국 F-15 장교 구출 작전 성공과 관련한 일종의 이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위한 목적이 컸다라는 분석도 좀 지배적인데 이 구조작전의 전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직접 공개를 했더라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한 15분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 미국이 이렇게 이제 조종사를 구출한 것은 1993년도 이후에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1993년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F-16 전투기가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가 6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은 전쟁 영웅이 되고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미국의 보스니아 참여가 정당성을 이렇게 받는 계기가 되고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전환점이 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전폭기가 몇 대 들어가고 전투기가 몇 대 들어가서 총 155대의 뭐 전폭기가 동원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작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미군의 이번 작전을 보면서 순전히 이제 작전면만 이렇게 보면 사실상 지난번 1월 5일 날 그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렇게 축출할 때 그 작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시 또 이번 작전을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몇 나라나 될까? 미국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C-130이라고 하는 허큘리스 거기 수송기 2대가 완전히 폭파까지 시켰잖아요. 그게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저게 한 대 1,500억입니다.
그럼 저 2대면은 3,000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전투기가 뜨고 그리고 이제 요원들이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걸 돈으로 따지면은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5천억도 넘게 드는 돈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적진에 남겨놓지 않겠다. 설령 이제 전사를 하더라도 그 전사자의 유해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조국으로 데려오겠다는 것이 바로 미국인의 정신이고 미국 군대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헬기들이 아주 낮게 날아가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헬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죽는 줄 안다고 그래요. 거기 대공포화에 의해서 죽는 줄 아는데 죽는 줄 알면서도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서로 군도 다르고. 그런데 자기 임무예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란의 방공망이 얼마나 이제 다 횡행화돼 버렸는지를 알 수도 있겠지만 이번 작전을 통해서 이 작전의 성공이 굉장히 그 미국 국민들한테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자신감 이런 것도 줬을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이란한테는 굉장히 큰 열등감, 열패감 이런 것을 주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게 어떤 군대이기 때문에 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인원을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빼가느냐. 그런 이제 교훈들이 양쪽에서 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이란은 열등감을 느꼈을 그런 구출 작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란에서는 이번 이 미군 조종사 구출 작전을 사실은 이 구출을 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란에 있는 우라늄을 탈취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건 물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질을 구출해내면서 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비행사를 조종사를 구출해내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영웅서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우리가 늘 아는 그 라이언 일본 구하기나 좀 어떤 분들은 비판을 하긴 하죠. 이거 그 군에 너무 로맨티시즘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에 비판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치부가 될 수 있었던 거를 미국이 끝까지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 구조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영웅서사, 성공 신화가 만들어졌는데 이란은 어떻게든 이거를 흠집을 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커버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농축 우라늄을 그러니까 빼내려고 하는 작전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하다가 뭐 이걸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앞뒤가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농축 우라늄을 빼내는 작전을 하기 위해서였으면 지상군이 파견되고 파리공수가 사단이 파견이 됐어야 되는데 이 F-15 그 작전 그 자체 하나만으로는 그 농축 우라늄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작전이라서 이거는 이란이 그 영웅서사를 조금 꺾으려고 하는 하나의 물타기 인지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작전을 보도한 기자 또 언론사를 아주 강하게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요. 이제 사실상 뭐 미국도 원래 뭐 언론의 자유가 이제 보장돼 있는 나라죠. 워낙 뭐 너무 많이 보장돼 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또는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그 폭스 뉴스나 이런 유튜브 말고는 대부분이 지금 다 비판적으로 다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문제를 먼저 꺼냈다는 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습니다. 모든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작전에 큰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이나 또는 미국인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CIA를 통해 가지고 기만 작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미리 구출했다라든지 뭐 가드이즈 굿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란을 이렇게 그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의 언론에서는 지금 2명 중에서 1명이 지금 완전히 그 추락해서 어디에 살아있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살아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이미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우리 땅에 있네. 그러면은 이 인원을 생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또 특종이라는 거 이 그 유혹에서 어떻게 이제 탈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 이익이나 또는 미국인의 또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국민의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언론인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최대 석유화학 단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정보기구 수장도 피살됐는데요. 이스라엘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כעת שני המתקנים שאחראים יחד לכ-85% מהייצוא הפטרוכימי של איראן הוצאו מכלל שימוש ואינם מתפקדים. איראן היא לא אותה איראן, היא כבר לא אותה איראן. ישראל היא לא אותה ישראל. ישראל חזקה מאי פעם, ומשטר הטרור באיראן חלש מאי פעם. 네타냐후 총리가 지도를 직접 짚어가면서 이란이 예전의 이란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휴전이나 종전을 바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휴전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한 번, 두 번은 아니고요. 그 보도 나온 게 예.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하고 미국의 전쟁 목표가 다르다. 다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전쟁 목표가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처음에는 같았는데 나중에는 달라졌죠.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군사적 목표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모든 군사력 그리고 군사적인 잠재력 거기다가 지금 인프라까지 다 없애서 네. 완전히 이란이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철전지 원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협상하는 것이 초조한 거예요. 야, 이거 혹시 협상이 타결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협상에 아주 조건을 높이거나 협상하지 말아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란의 뒤에서는 또 러시아가 계속 이란의 보복 공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러시아보다 중국 관계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밝혀진 것들이 지금 처음 공격해서 레이더 기지들을 공격했던 것부터 다 이게 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상업용 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중국 정부도 정부가 알려주면 이게 전쟁 개입이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업 기업들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고 최근에도 나왔지만 스텔스 기도 도청해서 그걸 해가지고 정보를 해서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 잠깐 띄었다가 지웠죠. 그런 것들도 해서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는 했긴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보다는 중국과의 연관성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중동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 관련된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탱크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김정은 오마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20대 시절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탱크를 운전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은 지난달 3일 공개된 김주애의 탱크 운전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아버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14년 전인 지난 2012년 김 위원장이 26살 때 조선중앙TV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앳된 얼굴의 김정일 위원장, 당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요. 혼자 이렇게 조종석에 앉아서 한참 동안 탱크를 모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의 탱크 운전을 현장에서 지켜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사망 직후에는 이 영상을 기록 영화로 만들어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정원은 지난달 주의 탱크 운전 영상을 후계자 수업의 일환, 김정은 오마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올해 주의 추정 나이는 13살, 아버지 때보다는 무려 10살이나 어립니다. 북한 정권의 이 같은 후계자 탱크 오마주는 김일성 주석 때부터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김정일은 18살 때 처음 아버지 김일성과 함께 탱크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1960년 당시 김정일의 탱크 탑승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이 계속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함께 뭔가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탱크 훈련 당시의 이 모습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인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4세대 이런 지도자를 후계 양성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상 뭐 북한에서 이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한국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이제 김주애가 4세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북한 주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탱크는 저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김주애하고 주로 많이 다닌 곳이 물론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무슨 뭐 건설하는 데거나 또는 휴양소나 이런 데도 데리고 다녔지만 주로 군사 부분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선 군사에 대한 부분을 털어지어야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북한을 통치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탱커 모는 것도 13살이면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저걸 탱커를 몰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하나 건강 이상설이 나왔던 게 어떤 한 장면에서 그 상의 안쪽에 하얀 뭔가가 포착이 돼서 이게 무슨 건강 관련 무슨 패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뭐 내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마 어제 국정원에서 국회 보고하는 가운데서 아마 이 부분이 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저게 의료용 패치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은 저건 패치가 아니고 내복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김정은의 이런 건강하고는 관계없는 것하고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하고 김주애의 후계자 수업하고 김정은의 건강하고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상 김정은은 아직도 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급사할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긴 시간 동안 후계자 수업을 통해 가지고 탄탄하게 김주애한테 후계를 넘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는 뭐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네. 대해서 북한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그동안에 우리를 비방하던 것과는 입장이 다른 모습이에요. 예, 이거는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도 여기에 이제 발빠르게 답변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대신에 이제 선은 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랑 대화하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솔직하고 대범하다라고 평가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이제 남북한이 이렇게 대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죠.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까지 함께 오늘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